문재인 정부 때나 민주당이 하는 짓이 그것뿐이었어요. 본인의 이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안 된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이 됐을 때는 그게 무능력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남 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재밌는 질문이 나와서 이 알자지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 기자보다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기자들 진짜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자지라 기자가 민주당을 지금 아주 콕 집는 이런 지금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약간 흰머리 내신 두 번째 줄. Jack Barton from Al Jazeera. The opinion polls show there is wide support for your policies since martial law, pragmatic centrist policies. And yet when I talk to people in the middle, everywhere I go, there seems to be a dissatisfaction with both parties that harkens back to something you mentioned at the very top of the talk, which is the special circumstances out of which South Korea's democracy arose, and that is the dictatorship period a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Part of the grumbles that I hear from most people is that the PPP can't divorce itself from the legacy of the past, from the dictatorship years, but equally so the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move on from its student movement heart or the idea that it's an opposition party, and even when it wins a resounding electoral success, as the perception is, it spends more time going after the other major party than it does focusing on policy. So there is happiness out there that South Korea absolutely has moved on, it has proved resilient, but also a general dissatisfaction that the two major parties are still in this dynamic. And it seems like a dynamic that would lead to history repeating itself, perhaps not as dramatically as we saw a year ago. But is th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f it should, how could it overcome this? How could the two main parties move on and become something that all of the people can appreciate?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 집단들, 특히 이제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죠. 근데 그게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두 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그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거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쪽도 그냥 지지하긴 하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이야. 정말 딱 마음에 들어.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부분의 나라의 정당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 정당들의 행태가 그 중에서도 그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많이 키우면 그런 불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상대적인 것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또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좀 독재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소위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했죠.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다. 민주당이 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청래가 아직도 그 운동권 혹은 야당 기지를 버리지를 못하고 국회에서 계속 싸움질만 하고 있고, 이거 정치가 좀 후진적인 거 아니냐, 이런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대통령의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한마디로 여당 대표를 까는 질문을 한 거예요. 저게 외신 기자가. 아직도 운동권이냐 너. 정청래 너 운동권이니?
그러니까 제가 저게 386들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봐요. 예, 386 정치인들이 싸우면서 큰 사람들이라. 아니, 뭐 싸움도 필요합니다. 뭐 야당일 때는 이제 싸움 잘 해야죠. 근데 전문성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전문성이야. 386 정치인들의 특징은. 그래서 뭐 저도 운동권 출신이고 사실 운동권을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옛날 뭐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예, 싸움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의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뭐 구호 외치는 거, 연설하는 거, 화염병 던지는 거, 쇠파이프 휘두르는 거. 이게 이제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성이지. 그리고 무조건 이제 까면 되거든요. 까는 건 잘하지. 그리고 야당할 때도 괜찮아요. 예, 야당할 때도 일단 여당을 까면 되거든. 이것저것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까면 되기 때문에 야당할 때도 뭐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당을 하면 집권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전문성이 없거든. 아니 까야 되는데 누굴 깝니까? 아니 여당이 야당 까면 웃기잖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까고 있으면. 야 니들 때문에 뭐 다 망했어. 니들 때문에 안 돼 일이. 그래갖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민주당이 하는 짓이 그것뿐이었어요. 본인의 이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 니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안 된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이 됐을 때는 그게 무능력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남 탓을 하는 거지. 잭 같은 기자 질문이 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여당 대표를 여당을 까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잭 같은 기자가. 그래서 대통령도 상당히 힘들어하셨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차피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있었죠. 근데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깔 수는 없잖아. 뭐 여당이 아니라 사실 야당 대표를 깔 수도 없죠. 참 대통령님도 잘 돌려가면서 예, 문제가 안 되게 참 답변을 잘하셨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운동권 문화.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의 이 구도 이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386 정치인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반독재 투쟁 시절에 그런 마인드, 예, 그런 인식을 지금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력과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시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뭐 63%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야당하고 잘 싸워가지고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아, 국민의힘하고 잘 싸웠다 이런 게 있진 않잖아. 관세 협상 잘했다, 검찰개혁 잘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답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로 예, 정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실용주의, 중도, 확장 전략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성과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목소리 큰 놈이 인정을 받는 뭐 아직도 이제 뭐 딴지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그런 시절을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일하는 정부를 원하고 일하는 여당을 원합니다. 그에 맞게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대표가 안 된다고 당대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야. 정청래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부터 그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60%나 있어서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건 정청래가 했던 얘기가 대통령은 일하고 자기는 싸우겠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청래는 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본인은 싸우겠다고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뭐 본인이 또 싸우라고 또 뽑아줬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수준의 유권자들이 있고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거의 정치, 쌍팔년도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부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욕하지 말고 우리들부터 수준을 높이고 진짜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